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짧아서 또 한꺼번에 합쳐놨고요.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유명한가요? 여러분 처음 봤을 수도 있죠. 이제 앙리 루소라는 초현실주의 그런 화가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A full moon, 이제 뭐 보름달이 shines brightly, 아주 밝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In the sky, 자 하늘에서인데요. 자, 일단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중간중간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한 문법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동사 뒤에서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물론 답은 지금 보다시피 부사가 답인데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소위 말하는 이 형식 동사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시면 되고, 그 이 형식 동사는 몇 개 안 됩니다. 한 열 몇 개, 한 20개 좀 안쪽이니까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형식 동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쌤이 강의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포마, 뭐 이 형식, 포마 동사 형용사, 죄송합니다. 포마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검색하면, 다시 한번 포마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검색하면 이 형식 동사에 대한 부분을 강의 준비해놨으니까 다 확인하시고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shine은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맞는 겁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이건 간단한 거 알려드렸고요. 계속 갑니다. A river, 한 강이 flows, 흐르는데 peacefully, 평화롭게,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동사니까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In the desert, 사막에서. A gypsy woman, 자, 한 집시 여성이 주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볍게 중간에 수식어구로 들어간 거죠. Having no worries, 뭐 이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걱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걱정이 없는 분사로서 ing가 중간에 꼈네요. 왜냐하면 그 여성이 그런 걱정이 없는 걸 가져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능동 중간에 낀 거고, 그 여성이 falls asleep, 잠이 들어 있습니다. 수일치 가볍게 조심하시고 S 붙는 거. 자, in the desert, 그 사막에. A lion, 자, 사자 한 마리가 sniffs, 이런 뜻이죠. 킁킁거리면서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sniffs at the woman, 그 여성을 냄새를 맡는다. 그러나 does not seem to attack her, 그녀를 공격할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이렇게 내용이 가볍게 도입부에 나왔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과서 뒷부분에 가면 뭐인 것 같다라는 그 구문하고 좀 연결이 되니까요. 가볍게 문장 변환하는 걸 하나 잡아드리면, 알다시피 여기 있는 벗을 중심으로 일단 공통적인 주어는 a lion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을 굳이 표현을 해주면, 자, it does not seem that a lion, 자, 이쪽에다 쓸게요. A lion, 그 다음 attacks her 정도가 원래 문장입니다. 원래 문장,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근데 여기도 보면 뭐인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여기서 it이 딱히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주어동사 이렇게 주어동사가 이 접속사 that을 중심으로 두 번인 문장이 되다 보니까 이 문장을 좀 더 짧고 간결하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의미가 있는 주어인 a lion을 앞으로 상승 이동시켜 주고요. 자, 넌 앞으로 나가. 자, 이 문장을 주어동사 한 번인 문장으로 좀 바꾸는 중이에요. 그 다음 의미가 없는 주어인 주어 it은 날려버리고요.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 이 동사 부분은 그대로 올려준 거죠. 이렇게 does not seem, 이렇게요. 동사 부분 그대로. 그 다음 이 대절 뒤에 남아있는 이 attack 부분도 또 연결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 왜 갑자기 that이 사라졌냐? 이거죠. 이미 여기에 주어가 앞으로 나가버렸는데 접속사 that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인데 주어는 앞으로 나가버렸으니까요. 그러면 동사 부분만 남게 되는데 동사를 또 한 번 쓸 때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to죠. 근데 to 다음에는 동사 원이었으니까 to attack 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 들어서 어려운 친구들은 자, 포마 it seem 구문, 포마 it appear 구문이라고 검색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강의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이 부분을 본문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그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갑니다.
The sleeping gypsy. 자, 잠자고 있는, 잠을 자는 집시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죠. is considered. 야, 여기 수동태 나온 거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이 consider라는 동사는요. 조심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능동으로 쓸 때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즉 처음부터 이렇게 뒤에 표현을 두 개 끌고 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뒤에 이제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꾸더라도 즉 자, A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A는 be considered. 자, 여겨집니다 하고 나서 B가 다시 그대로 내려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동태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근데 얘는 애시당초 명사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주어 자리로 빠져나가더라도 뒤에 명사가 하나 또 남아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수동태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영작 아니면 어법 문제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잠자는 집시라는 그림은 여겨지는데 하고 뒤에 목적어가 그대로 하나 더 남아있는 거죠. 뭐로? 아주 판타스틱하고 환상적이면서도 미스터리한 그런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work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the rich 아주 풍부하고 우리 또 제자님들 중에서 rich 그러면 부유함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풍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예리한 강렬한 그런 색인데 이 페인팅, 이 그림에 아주 풍부하면서도 강렬한 그런 색이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 fascinate 매료시킵니다. 이게 동사죠. 자, us 우리를 그리고 하면서 자 우리 또 조심해야 될 게 나왔네요. 이번 단원에 중간중간 우리 또 헷갈리게 하는 그 지칭 정보들이요. 그것의 고요함은 그럼 여기 있는 it는 그 그림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단어 조심. still is인데요. 우리가 보통 still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라는 부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뜻도 있죠. 근데 얘가 형용사로는 고요한, 가만히 있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형용사의 뜻으로 명사를 바꾼 게 still is, 정적, 고요함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그림의 고요함이 주어. 자, makes us feel. 자, 우리는 어떠한 기분이 들도록 합니다. 우리 또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런 거 눈에 들어와야 돼요. feel like 어떠한 기분이 들게 하냐면 we are actually there. 우리가 실제로 거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뭐가요? 그 그림의 정적이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아니지만 자, 계속 갑니다. However, 자, 그러나 늘 얘기하죠. 접속사는 언제나 시험에 잘 나옵니다. However, 그러나 잡아주시고요. 접속사. 자, 만약 we study the painting carefully. 그 그림을 좀 주의 깊게 연구를 한번 해보면 하면서 일단 study, 제자님들 중에서도 공부하다만 알고 있는 친구들 은근히 실제로 번역을 하다 보면요. study는 연구하다라고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돼요. 공부하다는 실제로 work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감으로. 알겠죠? 어쨌든 연구하다 보면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뒤에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carefully냐 carefully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 뒤에서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답은 지금 부사인데요. 이건 또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동작에 대해서 꾸며주고 있으면 부사가 답이고요. 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 형용사가 답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주의 깊은 게 그림이 주의 깊은 건 아니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이 형용사는 틀린 거고 연구를 하는데 주의 깊게 연구를 하는 거니까 동작에 대한 소식이니까 그 뒤에 부사를 써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좀 주의 깊게 연구를 한번 해보면 we can see.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see는 뭐 보다라기보다는 뭔가 알다. It does not make sense. 그게 뭔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또 그 그림이죠. How can the beast? 어떻게 그 짐승이 beast가 not attack its prey? 그 먹이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죠? 하면서 여기 it. 바로 앞문장하고 벌써 달라지죠. 여기 있는 it는 그렇죠. 여기 있는 그 짐승의 먹이를 어떻게 공격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요. 또 이 와중에 또 영혼의 혼동어휘 문제, 혼동어휘짝 prey, prey. 네, 여기 알파벳 E가 들어간 prey는 먹이고요.
여기 알파벳 A가 들어간 pray는 네, 동사로 기도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혼동어휘들은 언제나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먹잇감을 어떻게 공격하지 않을 수 있지? How come? 도대체 어떻게 왜 A river, 강이 is in the desert. 자,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보통은 있다. 사막에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요.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를 좀 쳐놨죠. How come? How come은요. 우리말 해석상으로 why와 어감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이게 아니라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또 그냥 why와는 또 뭐가 다르냐면 그냥 why는 말 그대로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Why did you come here? 너 여기 왜 왔었니? 그러면 이건 이유를 묻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야? 이유 좀 말해줘. Tell me something. Tell me the reason.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뜻은 비슷한데 how come은요. 우리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수사 의문문적으로. 야, 너 도대체 왜 왔니? 그러니까 오지 말았어야지. 왜 왔니? 이런 어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어감으로서 how come이 쓰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막에 강이 있을 수가 있지? 왜 사막이 도대체 강에 있는 거야? 사막에 강이 있는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어감으로 how come을 쓴 겁니다. 어쨌든 우리말 해석상으로 거의 왜에 가까운 느낌. 어떻게 오다 아니에요. 여기서 how come 어떻게 오다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런 느낌으로. 도대체 어떻게 왜 사막에 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느낌으로 기억하시고 how come은 간단하게는 why의 뜻이라는 거. 자,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자 프랑스의 그런 시인이자 자, 영화 감독이었던 진이라는 분께서 said 말씀하시기를 perhaps 아마도요 she is dreaming of 뭐뭐 하는 꿈을 꾸다 할 때 이렇게 오브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사자와 강의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또 추측도 한번 해보셨나 봐요. Indeed 정말로요. It looks like 자 마치 뭐뭐인 것 같은데 뭐인 것 같냐면 A painting of a woman. 아, 그건 마치 한 여성의 그림 같아. 근데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is dreaming. 꿈꾸고 있는 여성의 그림이 있고 또 다 우리 책 보면 알겠지만 그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서 잘 보면 그렇죠. 자으면서 이렇게 살짝 웃고 있잖아요. 그분의 꿈을 그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Now 이제 You might understand. 여러분은 아마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할지도. 자, 그 다음 우리 또 what 조건 또 나왔네요. 우리 what 정말 지겹게 많이 나오죠. 두 가지 조건 좀 기억 좀 해볼까요? 앞에 명사가 없고요.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bring에 대한 주어가 빠져 있네요.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자 해석상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번역해보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해할 겁니다. What brings a strange and mysterious atmosphere to this painting? 이 그림에 뭔가 이상하면서도 뭔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 됐죠? 그것을 여러분은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를 이제 무엇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뭐만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폭넓게 번역이 된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자, 그것은 바로 하면서 자, 그게 뭐냐면 하면서 자, 별표 3개.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죠. 3개 쳐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5개. 바로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자, 선생님 또 강의 준비 또 따로 다 해놨으니까 포마 이때 강조 구문 이렇게 검색하면 또 다 나옵니다. 확인하시고요. 뭐 포인트는 이거죠. it과 자, it 쓰고 그 다음 that 사이에 내가 원래 어떤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즉 여기 앞에 강조하고 싶은 게 주어나 또 목적어나 그리고 이거 많이 놓치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혹은 뭐 여기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어떻게 써요? 주어가 빠졌거나 목적어가 빠졌거나 전명이 빠진 채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문법 좋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하고도 많이 구별을 하십니다. 당연히 가주어는 it's blah blah that 하고 나오는데 뒤에 빠진 게 없이 오케이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되고 강조 구문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주어나 명사, 목적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사가 나오겠죠.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자리를 차지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가주어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무언가를 여기다 넣었을 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이건 가주어,
요건 강조 구문. 이런 거 구별하는 문제도 뭐 이세 밑줄 쫙 쳐놓고 선생님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알고 보면 여기 that 뒤에 exist하고 동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e unfamiliar combination of things가 원래 문장에 뭐였던 거예요? 주어였던 건데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빠밤 하면서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죠. 이걸 진짜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강조용법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좀 응용하신다면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In two different words, reality and fantasy. 이걸 강조하는 말로 바꿔봐라 이렇게 내실 수도 있겠죠. 그럼 똑같아요. 주어는 다시 원래 자리에 집어넣고 전체 플러스 명사를 이 사이에 집어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다시 이제 문법적인 건 넘어서 다시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익숙치 않은 두 가지 것의 조합이다. 즉 뭐와 뭘 조합한 거다? 바로 reality, 현실과 판타지를 조합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초창기에 이 그림이 이 앙리 루소의 그림이 조금 조소 그 당시에는 없던 거니까 이게 뭐야 애들이 그린 것 같네 뭐 이러면서 좀 비웃음을 당했던 거죠. 자 계속 갑니다. And 그리고 that is why 그래서 요건 저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that is why는 그냥 물론 이제 정석적인 해석은 그것이 뭐뭐한 이유입니다가 정석적인 해석인데 그냥 그래서라고 번역을 해버리세요. 즉 여긴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at은 바로 앞문장의 내용이고 앞문장의 내용을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뭐예요? 현실과 판타지가 섞여 있다는 그것이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attracted, 끌리게 된 겁니다. to this painting, 이 그림에. 근데 이걸 선생님이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게 this 아니면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that 써도 좋고 이건 상관없어요. 뭐 this로 해도 좋고 that으로 해도 좋고 중요한 건 여기다 이렇게 because를 하게 되면 이건 말 그대로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정반대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많이 끌린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많이 끌린 이유의 그것은 뭐예요? 바로 현실과 판타지가 섞여 있다. 자 잠자는 집시는요.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works of 영어식 발음은 Henry, 불어식 발음이 프랑스식 발음 그대로는 앙리. 자 루소의 대표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In fact, 그런데 사실 he was not a recognized artist. 그는 그렇게 인지도 있게 된, 유명하게 된 그러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이런 거 내용 조심하시고요. 사실 이제 내용에 보면 나오지만 40대 중후반까지는 그냥 왜냐면 정식으로 예술을 배운 적도, 그림을 배운 적도 없던 그냥 공무원 세관원이었으니까요. 별로 그렇게 인지도가 없었겠죠. 무려 40대 후반까지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마지막 부분. He led a mostly unremarkable life. 자, 그는 mostly, 주로 unremarkable, 이런 거 핵심어 조심하시라고. 이거 어휘 문제로 당연히 낼 수 있겠죠. 주로 뭔가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unremarkable, 여기요. 여기 un 들어가야 되는 거. 여기다가 un 빼놓고 맞냐 틀리냐 어휘 문제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즉, working as a Paris Custom Service Officer. 아하. 이 파리에 자, 이 customs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우리 본문 뒤에 가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게 두 단어가 다 나오는데 s를 떼고 그냥 custom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관습이란 뜻이고 customs라고 하게 되면 세관, 관세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 가지고 또 어휘 문제 내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S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파리의 세관원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의 한 40대 후반 그 전까지는, 그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However, 접속사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had a dream of becoming an artist. 그는 예술가, 즉 화가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So, 그래서 he taught himself. 그는 스스로에게 가르쳤다. 자, 여기다가 he taught him이라고 쓰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문맥상 독학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힘을 쓰게 되면 다른 누군가를 가르쳤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되고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동일한 대상이라는 느낌으로 self를 준 겁니다. 자, 그는 독학을 했습니다. 자, 일요일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에 영화 감독이 꾸민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무려 40대 중후반까지 다른 일 하면서 그냥 일요일마다 하나씩 단편 작품들 하나씩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미대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림 그렸다고 해서 이분이 사실은 일요일의 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좀 불리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아마추어였다고. 취미로 일요일마다라는 느낌으로 on Sundays라고 해준 것도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자, 이번에 본격적인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